자, 미국 공군이 지난 26일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짧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태평양을 향해서 ICBM을 발사를 했습니다. ICBM 미사일의 이름은 미니트맨 3입니다. 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26일 새벽 12시 3분에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자, 미국이 ICBM을 시험 발사를 했다. 그것도 방향은 태평양 쪽으로. 이것만 갖고도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죠? 의미가 있죠. 저거 네. 공개하는 것도 그렇고 26일이 또 무슨 날입니까? 미국의 26일이면 우리는 27일인가요? 네네. 뭐 좀 하여간 다 의미가 있는 건데 미니트맨이라는 게 원래 무슨 뜻인가 하면요. 네. 그 민병대 의병, 그러니까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운동할 때 네. 처음에 군인이 없었잖아요. 네. 사냥꾼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미니트맨이라서 미국의 의병 개념인데 미국의 ICBM 이름이 됐습니다. 네. 근데 저거는 상대적으로 작은 거예요. 네. 더 큰 것도 있고. 그래서 저거는 대신 전술에 가까울 만큼 정확도가 높은 건데 저걸 왜 쐈겠습니까? 반덴버그 공군기지하고 저쪽에 플로리다에 있는 두 기지는 우주선 쏘는 기지로 유명한데 원래는 공군기지입니다. 네. 우주군이 사용하는. 북한이죠. 그렇죠. 북한을 향해서 쏠 수 그래서 있다는 제가 의미를. 지금 저거하고 이제 사드 배치하고도 한꺼번에 보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 동아일보가 이렇게 사드 전격 배치 대선전 시험 가동 이게 떴습니다. 네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드 배치 문제를 툭 던지면서 국제정치적 해석으로 갔고요. 네. 오늘 석가는 더 재밌는 제목이 나왔는데 미 외교에선 최우선이 북한 압박이고 압박 속에 협상도 한다. 네. 협상을 한다는 걸 갖다 붙인 거고 기본적으로 네. 압박이죠. 네. 지금 미국에서는 김정은이 하도 지금 나와가지고 사드 배치가 됐으니까 이제 권투로 얘기하면 가드 올린 거죠. 네. 방패 든 거죠. 그 다음 네. 뭐겠습니까? 때려야죠. 까불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니트맨 3 미사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는 핵탄두를 장착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입니다. 미국에서 쏘면요. 자, 북한의 무수단까지 거리가 9,000km입니다. 그런데 이 미니트맨 3의 사정 거리는요. 13,000km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 사정거리에 북한의 무수단이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미국 본토에서 발사해서 북한 무수단까지 쏘는데 도달하는데 평양까지 30분밖에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 발사 때는 핵탄두는 붙이지 않고 발사를 했던 거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저거는 이제 미국의 블러핑 하나의 쇼라고 보는데 네. 미국이 먼저 선제核공격을 하게 되면 매우 골치 아프죠. 네. 그래서 저거 타고 탄도 안 달고 그냥 뭐 일반 화약 다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공격을 한다면은 지난번 미시간 잠수함이 부산항에 들어왔는데 또 다른 것들이 와 있는지 몰라요. 깜짝 놀라게 토마호크로 아마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이요. 이렇게 북한을 향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이후에도 그 긴박한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행보가 이어졌습니다. 신석구 부장 설명해 주시죠. 자,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에요. 하루에 있었던 일이죠. 그렇습니다. 미사일 미니트맨 3를 발사한 다음에 오후 3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100명의 상원 의원을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고 1시간이 넘도록 브리핑을 했죠. 브리핑이 끝난 다음에 미국의 국무부 장관, 국방장관 그리고 국가정보국 국장이 같이 합동 성명을 통해서 그 새로운 대북 정책의 개요를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볼 때요. 중요한 점이 또 브리핑 후에요. 이 안보 관련 수장들이 모여서 대북 성명을 발표한 건 지금 처음이죠. 트럼프 그렇죠. 정부에서. 그러니까 또 의미가 있는 행보라고 볼 수 있을 것 트럼프 같습니다. 정부에서 최초가 아니라 아마 미국적 사상 처음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아마 뭐 찾아봐야 되겠지만 거의 처음일 겁니다. 네. 그다음에 제 나이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다음에 네. 미니트맨 3를 쏘고 북한한테 언제라도 우리가 당신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보내주면서 네. 우리 한국에서 전술핵무기 재배치 얘기도 나오고 네. 핵무기 보유무도 나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능력을 한번 보여준 겁니다. 아, 보여주고 그렇죠. 또 뭐는 소리가 나왔습니까? 미국의 핵우산이 찢어진 우산의 소리도 나왔는데 네. 찢어진 게 아니고 확실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걸 또 보여준 겁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상원 의원한테 대북 정책 브리핑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내 정책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해달라고 네. 이제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네. 그다음에 하원에도 곧 하겠답니다. 아하. 곧 하겠다 그러니까 상하원 전부 다 나에 대해서 지지해달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당신들이 통보하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서 선제 선제 타격을 공격할 할 수 수 있게.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석구 부장께 또 여쭙겠습니다. 자, 지금 역사상 처음 있는 첫 성명 발표라고 했었는데, 자,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세 가지 정도가 골자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먼저 선언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저지하기 위해서 외교적 압박과 또 그리고 경제적 제재를 같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적 외교적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을 막을 것이다라고 네. 선언한 게 두 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과정에 일본과 한국 같은 동맹국들의 안전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네. 그들과 함께 협력해서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 네. 세 가지가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성명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굉장히 강력한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또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건 교수님? 그러니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그 미국이 가진 모든 국가 영역을 총동원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걸 보여준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이 공동성명 내용에 보면은 북한에 대해서 군사 공격하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네, 언급을 하지 않았죠. 네, 오히려 협상 얘기만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북한이 만약에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이제 보이고 핵 동경을만 가지고도 미국하고 협상이 가능한데 정말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두고 봐야 되겠는데 네. 만약에 중국이 정말 협조를 해서 북한을 압박한다면은 북한이 핵 동결만만 가지고 일단은 협상에 나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최근까지만 해도 선제 타격을 언급을 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다가 또 지금 이렇게 중요한 공동성명 발표할 때는 또 선제 타격을 언급하지 않고 이러는 걸 보면 속된 말로 쥐었다 놨다 하는 것 같거든요. 만수죠. 네. 저 정도 돼야 국가 지도자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전에 전임자 오바마는 굉장히 착한 대통령이었잖아요. 네. 그때 시진핑이 뭐라 그랬어요? 신형 대국 관계 한다고 해서 의시되고, 그 다음에 G20 회담 왔을 때 그 카펫 안 깔아주고 비상구로 내리게 하도록 이렇게 했죠.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내리게 오바마인데, 네. 오바마는 착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수가 만수인데, 저는 다음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렇게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상대할지 굉장히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또 책찍과 당근이 또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태평양 사령관은 또 선제 공격이나 뭐 이런 군사적 위협을 암시하는 듯한 언급을 했다고요. 손수호 변호사 소개해 주시죠. 네,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인데요. 26일 하원에서 군사위원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네. 여기에 출석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방안이 많이 있다. 그리고 청문회에서는 그 옵션들을 모두 말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자신의 임무가 이러한 군사적인 선택 방안을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것이고 지금도 하고 있고 과거에도 했다. 또 앞으로도 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현직 군인 특히나 태평양 사령관 입에서 선제 공격 방안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이제 그 하원 청문회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네.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이런 선제 공격도 옵션으로 지금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해리 헬리스 미국 태평양 사령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방향은 많이 있지만 그것들을 모두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뉴스탑10의 패널들께서는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만 좀 궁금합니다. 이거 뭡니까? 그럼 어떤 옵션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지금 칼빈슨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오리무중이죠. 그렇죠. 영어로 하면 ambiguous, 애매모호하죠. 그다음에 로널드 레이건 하나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온다고 제가 알기로는 정비 끝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레이건 함이 올지 칼빈슨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네. 계속 작전하는 사람들은 계속 상대를 헷갈리게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하는 거 보게 되면 칼빈슨이 온다 그러고 미시간 잠수함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미니티맨을 툭 쏴보잖아요. 네. 수가 만수를 보여주는 거. 이런 거를 누가 하는가 하면 바로 군에서 G2 육군 같은 경우 해군은 N2, A2. 결국은 그 작전을 하는 사람들이 네. 밥만 먹으면 그거 받지 않은 겁니다. 그 상대방이 예측도 못하게 네. think the unthinkable, 생각할 수도 없는 걸 생각해서 툭툭 던지는 건데 그런 옵션을 갖고 있다가 네. 미국 대통령이 야 우리 좀 북한 좀 해야 되는데 어떤 방안이 있겠어? 그러면 칼빈슨으로 돌린다고 하십시오 하면서 호주로 보내고 네. 딴 걸 보내고 니미츠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대한민국 군에서도 이런 능력들이 있는지 진짜 네. 한번 주문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여당 내에서도 지금 북한을 압박하는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손수호 변호사. 네. 어떤 내용입니까? 24일 백악관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이제 여러 그 의원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회동에서 회동 후에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지금보다 더 나빠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이 북한이 이 동북아라는 마을에 새로운 보안관이 왔다는 점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고요. 또 네. 함께 자리에 있었던 이제 맥케인 그 위원장도 역시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 말 중에요. 요 부분이 또 궁금합니다. 자, 핵심은요. 북한이 마을에 새 보안관이 왔다. 서부 영화에서 보면요. 무법자들이 판치는 곳에 보안관이 나타나서 평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악당이고 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보안관으로 나타나서 네. 북한의 악당을 해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김정은은 좀 각오를 좀 달래야 될 겁니다. 제가 네. 보통 문제가 아니군요. 저기서 새 보안관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전임 보안관 누굽니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죠. 오바마죠. 오바마랑 트럼프는 다르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했지만 굉장히 수동적이었고 대북 정책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트럼프는 다르다. 네. 대북 정책이 제일 먼저 있고 북한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끌고 다니겠다 네. 하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을 상당히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조금 전에 이정훈 위원과 잠깐 칼빈 스노우 얘기를 해봤었는데 사실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오늘쯤 한반도에 칼빈 스노우 도착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또 지도를 한번 보면요. 지금 필리핀에서 이만큼 움직였습니다. 아직 오질 않았어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지금 네. 저 요요 작전이라 그러죠. 6.25 때 예. 미 해군이 원산 상륙하러 갔다가 북한군이 그 소련군하고 같이 네. 그 기뢰를 깔았거든요.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창피해서 요요 작전이라고 한 적이 있는데 요요 작전 하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저거는 눈속임이고요. 다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 공군 전력이 뭐가 왔다 갔다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전 수가 만수다. 김정은이는 수가 단수라서 계속 협박만 하는데 상당히 있으면 서로 재촉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좀 해주고 싶네요. 네. 그리고요. 저희가 그 해리 헬리스 태평양 사령관의 집무실에서요. 재미있는 장면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보면요. 자, 지금 여기 부통령이 와갖고 브리핑을 듣는 장면에 여기 무슨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확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김정은과 관련된 사진이 있었던 겁니다. 런치 발사했다고? 그랬더니 나는 점심 쏘라는 얘기였는데 이런 유머가 담긴 사진이 해리 헬리스 집무실에 있었거든요. 네, 이거 정말로 심각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나 절대 독재자고 네.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우발적으로 발음을 잘못해도 그대로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네. 또 태평양 사령관이 저걸 집무실에 내뱉던 얘기는 북한이 우발적으로 핵탄두를 쏠 가능성도 있으니까 아하.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 네. 거기도 우리가 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시사하는 것이라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김정봉 실장님 그리고 이정훈 위원님 그리고 신석호 부장 이 세 분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다시 심정숙 정치부 차장 그리고 배수광 신동아 기자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